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공단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리뉴얼에 대한 사업 개요 및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내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나 해서 좀 세세하게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리뉴얼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좀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리뉴얼,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개발, 그리고 업무용 기존에 이제 CS 베이스로 되어 있었던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개발이 있었고요. 노후 전산 인프라에 대한 교체 사업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노후 전산 인프라를 교체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타니움 기반으로 이제 유닉스 기반 서비스, 유닉스 기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x86 베이스로 이제 리눅스로 OS가 변경이 됐고요. 그게 이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원하고 사용하고 있던 미들웨어들이 좀 버전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JDK 같은 경우에도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3.10 버전으로 저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좀 최신 버전은 적용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가 좀 프로젝트가 좀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좀 이제 연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3.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이제 교통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경찰청, 보험사, 공제조합 등에서 이제 교통사고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이제 교통안전 정책 추진이라든가 교통안전 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국민 개방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52조, 59조, 돈법 시행령 제48조 2에 의해서 정식 명칭은 이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 체계라는 명칭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구축관리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관련 정책 지원, 뭐 대국민 웹 기반 교통사고 서비스, 뭐 데이터 공유 확산 등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안전 행정을 지원하는데 저희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이제 90년도에 교통사고 정보 DB라는 시스템을 공단에 처음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외부로 대국민 서비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08년도에 최초로 이제 타스라는 형태로 외부로 이제 개방됐습니다. 그 이전까지에는 이제 교통사고 정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쉽게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데이터 자체를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공단에서 이제 웹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대회에 많이 개방이 되게 됐고, 또 15년도에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때 2.5 버전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도입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각종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저희가 계속 수행을 했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뉴얼 사업을 하면서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뭐 주로 교통사고 기술 통계라든가 그 통계 분석, 그리고 지리 정보, 그런 약간 교통 안전 정보 위주의 이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이제 활용하는 활용처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제 지자체,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쪽에는 언론사라든가 이제 내비게이션 업체 관련 교통 안전 유관 기관, 대학 등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시는 거는 구글이라든가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에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서비스가 교통사고 통계에 기반한 이제 그래피컬한 인포그래픽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술 통계라든가 저희 이제 OECD 통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IRTAD라고 이제 국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포럼에 이제 정식
그 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OECD 교통사고 통계 보고서 등도 발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심층 분석 보고서라든가 통계 책자 발간,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공공 데이터 이제 연동해서 저희가 오픈 API를 개방도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정보 서비스하는 위험도로 예측 정보,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 안전 정보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의 특성상 이제 지리 정보에 대한 그러한 요구라든가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리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사고에 대한 표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쉐입 정보, 폴리곤 형태로의 분석, 그리고 이제 요즘 시각화, 뭐 QGIS 같은 그런 이제 시각화, 뭐 GIS 분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파셜 펑션들을 뭐 그리드 분석, 열선 분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데이터를 좀 융복합해가지고 융복합해서 이제 뭐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같이 융합 분석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웨바스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스라는 기본적인 웹 프로젝트에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별로 위험도로 예보라든가 뭐 오픈 API,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별도의 프로젝트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버전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요번 이제 리뉴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3.10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고요. 또 밑에 부분 이제 미들웨어 쪽 보시면 이제 저희 시스템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좀 사용하고 있는 미들웨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좀 특이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동 부분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크게 보실 거는 웹 기반 서비스랑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적용 사례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와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한 상세, 그리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이제 전환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이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는 일단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자 인증, 보안 협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개발 환경은 뭐 구현 도구, 형상 관리, 빌드 도구를 활용을 했고, 실행 환경은 뭐 화면 처리, 데이터 처리 등 일반적인 그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뭐 관리 환경이나 운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단 이제 전산 쪽에서도 별도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많이 안 했고, 사실 좀 여기 기입은 안 했는데 표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스템에서 뭐 표준화 코드라든가 이렇게 좀 활용은 했는데 분야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빼놨습니다. 먼저 보안적인 부분은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XSS라든가 SQL 인젝션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 받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 이제 23년도에 이제 과기부의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에 이제 준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로 웹 취약점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자체적인 뭐 보안 솔루션도 있지만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보안 모듈을 좀 적용을 했을 때 뭐 대부분의 그 점검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 좀 소홀할 수가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컴포넌트에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 처리 같은 부분들도 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개에서 뭐 저희가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API들, 이제 대국민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이라든가 어떤 그 인증 처리를 하는 부분을 그 사용자 인증 클래스랑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제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발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좀 인크립션 돼야 되는 그런 뭐 패스워드라든가 아니면 좀 민감한 정보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암복화 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SH256 기준으로 암복화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이렇게 불러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또 협업 부분에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좀 돌아가거나 비즈니스 로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좀 특이한 부분은 좀 사용을 하지는 못했는데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같은 이런 것들 제공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적인 게시판은 그대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기존대로 그냥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좀 용이하게 좀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금년 이번에 했던 거는 아니고 예전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도입을 하면서 좀 했었던 건데 좀 이제 비동기 방식 처리는 이제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대국민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특별한 좀 교통 분야라는 뭐 특성 때문에 웹 화면상에서도 좀 대용량 데이터들을 좀 처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게 좀 샘플로 이 화면상에 좀 보여줬던 게 4만 개 정도 되는 도로 명칭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는 그런 UI입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모든 좀 익숙한 뭐 드롭다운 리스트처럼 좀 익숙한 UI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전체로 그냥 동기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오버헤드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도입을 하면서 이제 AJAX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계층 구조로 하이라키 구조로 좀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좀 드롭다운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4만 건 데이터를 이제 직접 조회를 하면서 쿼리를 짜듯이 이렇게 조회를 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좀 유용하게 좀 만들어 이런 유사한 화면을 유용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편의성 측면 그리고 개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좀 개발자의 좀 고민들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서블릿 JSP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JSP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클래스로 좀 빠져 있는 것들도 좀 공통화돼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할 때 개발했는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도입을 하면서 이제 MVC 구조로 좀 변해가지고 이거 좀 바꿔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컨트롤 부분도 다 빼버리고 좀 이제 뷰단도 다 별도로 처리를 해서 요게 이제 고도화 15년 고도화 그리고 이제 17년에 한번 또 개선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 연역에는 좀 말씀 안 드렸는데 17년 개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퍼블리싱 바뀌었고 22년도에도 이제 디자인이 좀 대폭 많이 바뀌었는데 디자인 퍼블리싱을 하면서 기존에 살려둬야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퍼블리싱이 좀 이제 수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대국민 서비스다 보니까 좀 외부적인 부분에서 좀 요청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거를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이제 재활용성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재개발, 재활용 그런 부분에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뭐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로 이제 연동을 했고요.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데이터 액세스 자체도 다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기능을 썼는데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오픈 소스 이제 포스트그리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사용하는데 그거 두 개를 뭐 동시 트랜잭션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특별히 특정한 이제 프로시저나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뭐 어느 걸로 썼는지 뭐 특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없이 바로바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위험도로 예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5분마다 저희가 이제 약 도로 링크 64만여 개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도들을 이제 실시간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배치 처리가 좀 많이 좀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실제로 스프링 배치 프로젝트를 별도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치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돌리면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로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빠졌는데 그런 배치, 이런 대용량 배치 처리도 좀 안정적으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쓰시는 뭐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도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포이 라이브러리 제공해 주는 거 써서 엑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개발할 때는 포이 라이브러리가 좀 버전 때문에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에 바뀌면 요번에 프레임워크를 좀 통일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통제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프레임워크 적용만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일 처리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 자바 파일 제공해 주시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그도 이제 전자장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로그4j 해주시는 뭐 제공해 주시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로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21년도에 한 로그4j 보안 이슈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로그4j는 뭐 많이 사용하는 로깅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도구는 뭐 이클립스 그대로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드도 이제 웨이븐 환경에서 빌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사업을 할 때 이제 좀 원격지 개발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군데 개발자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새로 개발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점검 때문에 좀 나가면서 개발 환경 세팅하는 걸 좀 봤는데 뭐 포맷 한 다음에 이제 이제 이클립 전자면 프레임 설치하시고 M2 리파지토리 복사해가지고 개발 환경 세팅하시는데 뭐 3시간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제이빌더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전 개발 환경 맞출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맞춰놨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 라이브러리 쓰고 저 사람은 저 라이브러리 쓰던 뭐 버전 안 맞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충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불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낭비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개발 이런 프로젝트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큰 의미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SVN 저 지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 유지 보수와 개발 사업을 이제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런 협업 지원 툴 덕분에 뭐 그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했고요. 전환 개발 저는 사실 리뉴얼 사업을 하면서 뭐 업그레이드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환 개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점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CS 기반으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업무 처리용 프로그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로컬에서 이제 업무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CS 버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이 비즈니스 로직 처리들 때문에 계속 이게 거의 08년도에 도입돼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던 건데 요거를 이제 변환했을 당시 예를 들어서 전혀 프레임워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웹 환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특정한 미들웨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웹 서비스를 위한 기능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됐을 텐데 실제로 지금 상단의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는 일단은 CS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즈니스 로직 펑션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기존의 타스와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과의 기능 유사점을 찾은 다음에
재활용 대상 클래스랑 필요 라이브러리를 신규 설정,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임포트 시키고 그냥 기능적인 마이그레이션만 처리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웹 전환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좀 자동적으로 좀 해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뭐 이거는 아직 돌리진 않았지만 아까 뭐 웹 시약점 점검을 했을 때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은 다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웹 전환 기능 이렇게 좀 CS로 개발되어 있던 비주얼 베이직으로 개발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웹으로 이제 개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MVC 모델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좀 유사한 데이터 그리고 유사한 업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과 좀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단지 그냥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컨트롤러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해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직접 해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주 좀 용이하게 꽤 많은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사업 기간 내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들웨어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미들웨어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지오 서버라는 것들 좀 사용하는데 이런 거 연동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연동 환경도 기존 적용했던 프레임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동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을 저희가 상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점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장점으로 감히 좀 뽑아보자면은 이제 효율성 측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너무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정성 측면. 프레임워크 적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는 뭐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동일 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재활용성이라든가 그런 좀 부분들이 좀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협업 자체를 위한 이렇게 아까 뭐 SVN 그리고 이제 메이븐 빌드 환경 같은 그런 협업에 대한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공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데 사업성 측면에서 아까 이제 프레임워크 설명하실 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개발사 사실 여러 가지 좀 개발적인 뭐 사업 부가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저희도 좀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중소개발 업체들도 여러 가지 좀 동일선상에서 좀 중견기업, 대기업과 이제 동일선상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에 대한 향상 같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좀 시간을 살짝 오버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